할게요. 그래서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날이고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은 거의 뭐 그냥 입문 과정이니까 1시 반까지 하고요. 1월달서부터는 좀 약간 시간을 좀 늘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딱 마지막 타임이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로 가셔서 71페이지로 가보세요. 7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71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의 특성에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의 특성에서 잘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에서. 토지의 특성을 위주로 이제 가겠는데, 자, 일단은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첫날인데 일단 총론 파트는 여기 좀 강하게 가는 게 일단 총론은 계산 문제가 없고 그래도 입문 과정에도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특성인데 여기 이제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이요 일반 재화예요. 부동산과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그럼 모나미 볼펜이 1,000원이라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그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수급 조절이 돼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전국마다 가격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생산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생산이 안 돼요. 부중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는 영속적이지만 볼펜은 쓰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토지의 특성에 인간의 힘이 가미돼요. 약간 인문적이 넓은 개념인데요. 자, 부라는 게 다 붙습니다. 부라는 건 아닐 부자예요. 그죠?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토지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부중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토지는 영속 속으로 오래 갑니다. 영속성이기 때문에 써도 소모되지 않죠.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토지마다 틀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인접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기타의 우리가 뭐 적재성, 넘어지지 않게 하는 토지의 농촌 토지가 가경성,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부동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다양하죠. 다양성이고, 용도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건 토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는 병합한다,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땅을 합필, 분필을 자, 토지가 알아서 지가 지렸다면서 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병합 분할도 인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29번지 아파트가 있다. 30번지에 공원이 있다. 그럼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주변 환경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자연적 환경입니까? 인문적 환경입니까? 인문적. 그래서 인문적 환경이 바뀌어서 인문적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그 위치가 바뀐다.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은 자연적이죠. 근데 인문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인문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얘가 이제 선천적이면 얘가 훈처적이고요. 얘가 우리가 물리적이면 얘는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이다. 인위적이고 얘는 시간 가시에 따라 안 변하니까 불변적이면 얘는 시간 가시에 따라 바뀌니까 가변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얘가 이제 자연적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경직적이면 얘는 좀 신축적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건 이렇게 이제 갈게요. 재밌게 간다면 자, 따라해보세요. 부부 연계. 부부는 노계가 인기예요, 연계가 인기예요. 연계. 예, 따라봐. 부부 연계 인기. 부부는 노계가 인기다, 연계가 인기다, 연계. 그래서 그대로 그냥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박스에 보시면 부부 연계 인기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어요? 그럼 이거는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인문 쪽에 따라보세요. 용병사. 자, 그럼 용병사는 자연적이야, 인문적이야? 자, 뭐 어떻게 보시냐? 자,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 세대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병을 사야 돼요. 뭘 산다? 그 용병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병사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따라봐. 용병사는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왜 그럴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노계가 인기다, 연계가 인기다, 연계가 인기야. 이건 인문적이야, 자연적이야. 자연적이고 부부가 연계니까 뭘 사야 돼? 용병을 사야 되죠.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죠? 넘기세요. 넘겼으면 자,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박스 있죠. 이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어떤 특성이 먼저예요? 자연적이죠.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보는 쪽 동그라미, 고정적, 경직적, 불변적이고 인문적 특성보다 어떻습니까? 부동산 활동 특성에 두드러지게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이 더 잘 나옵니다. 어느 특성이 더 잘 나온다? 자연적. 인문적은 누가 가미됐어요? 인간이라는 단어 있죠.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된 특성이에요. 그럼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경직적이에요, 신축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축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 염지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적 특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지금서부터 하는 게 이제 본격적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씩 그 특성에 다 틀리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희한하게 나오는 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서를 하는 부분이 거의 다 시험 문제인데 자연적서부터 들어갑니다.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리적 위치가 움직입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정성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놓으세요. 지리적 위치 고정성. 그래서 지구가 위도와 경도를 표시할 때 지구상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없다. 없죠. 부동산은 토지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가장 잘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제가 쫙 필기를 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나오는 부분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어요. 앞쪽에서 동사는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해서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럼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자,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움직이질 못해요. 등기로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시 방법이 다른 이유도 우리가 부동성 때문이라는 거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역마다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달라요. 국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하라는 표현을 쓴다? 국지화. 자, 펜은 아직 여러분이 체크하지 마세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탁탁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인천으로 가게 되면 이 부동산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1,000원이다.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야. 그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자, 그럼 모나미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초과 수요가 되고 갑자기 여기는 초과 공급이 된다. 그러면
자, 문화유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돼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겠죠. 여기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그 국지화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얘기예요.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국지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우리가 인천에 땅을 사려고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천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인천에 있는 토지를, 좀만 여기 왕십리인데요. 좋은 토지 좀 갖다 주세요. 또라이지, 그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임장이라는 건 뭐냐면, 장소에 임한다는 것은 현장 가서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무슨 성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두세요. 무슨 성 하고 있어요? 부동성.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부동성.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중개활동 하다가 인천으로 가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죠. 임장활동과 정보활동도 부동성 때문이라는 게 시험 문제 요건 나왔어요. 또 뭐가 나왔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외부 효과가.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원인이 돼요. 지역 분석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까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이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의 외복가라 그래요. 무슨 외복가? 정의 외복가.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섰어요. 그죠? 그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부의 외복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여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티즈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옆에 벤츠가 있어요. 그럼 마티즈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은 거죠.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그럼 옆에 있는 자동차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왜 부부 연기의 인기라는 인접성 기억하세요? 그러면 토지는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접성과 함께 무슨 효과가 발생이 되며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티즈가 강남역에 있다고 해서 마티즈 가격이 올라가진 않죠. 그럼 마티즈는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분석이 필요해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인접성과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펜을 드셔서 다른 펜을 들으셔서 야광펜이라든지 제가 하라는 것만 딱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합니다. 갈게요. 부동성 있어요? 자, 자, 아까 했고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세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항상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예요. 박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특징. 1번에 부동산과 동산을 그냥 합니까? 구별합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공시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입을 여세요. 동산은 그냥이에요. 공시를 점유로 해요. 점유. 부동산은요. 그러면 서류 작업이 필요하죠. 이게 네 거냐는 것을 서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3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화? 국지화. 그럼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가시면 고정성이 부동성이고 인접성이 있죠. 무슨 분석을 근거로 해요? 지역 분석. 12하고 13번을 묶어보세요.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천시에 지금 겨울철에 너무 추워. 인천시에 있는 좋은 땅 앞에 있는 중개업소한테 추우니까요. 내가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좋은 땅이 있으면 왕십리로까지 오실래요? 아니 또라이지. 그죠?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장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요. 웬만하면 지금 체크한 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외적인 지문들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1, 2월, 3, 4, 5, 6월 때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칠하는 인문 과정의 그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예요.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 부정성으로 갑니다. 부정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증가시킬 수가 없다. 없다. 그러면 생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정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 요거 체크하세요. 비생산성. 그 다음에 공급이 많습니까? 공급이 유한합니까? 유한. 그럼 무한성이에요, 유한성이에요? 유한. 제한돼.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다른 표현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좀 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지구의 땅은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까? 없어요. 암만 열심히 일해도 지구의 땅은 늘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부증성이라는 얘기는 이 토지의 양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물리적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그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판 중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만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지구의 토지 면적이 그냥입니까? 이 제한돼 있습니까? 이 면적이 유한하죠, 그죠?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바다가 있고, 아까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임농택 기억하세요?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으면 농지를 택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 농지를 택지화시켰다는 것은 이 노란색에 대한 양을 늘린 겁니까? 있던 토지의 용도 전환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건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무슨 쪽 공급이라고 한다?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매립했더라도 절대적으로 양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만들어 공장 만들어다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요 뽑아가지고 오늘 몇 푸대나 만들었니? 1000푸대요. 오늘 회식하자. 완전히 또라이들 집단이죠.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는요, 자, 이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 체크할게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럼 일반 지하 생산 가능하나 물리적 절대는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해 가시겠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 기억나시죠? 그럼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원의 용도 전환인 것이죠. 그럼 시험 문제 매립지, 간척지, 조정지의 경우는 부중성 특성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에 박스에다 별표. 제가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용도적 간척 공급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잡으세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안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럼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박스 다양성이라는 게 있죠. 그걸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부중성이 파생되는 특징에서는 자,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자, 그러면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희소합니다. 희소성이 강해요. 그럼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경쟁 시장이 됩니다. 수요자 경쟁 시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자,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저층화 돼 있나요? 고층화 돼 있나요?
그럼 토지는 제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것을 집약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적이라고 한다? 집약적.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뜨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부중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자, 3번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고, 5번 그냥이에요. 지가가 상승해요. 그좀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겠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7번 토지 이용을 조방하라고 돼 있어요. 집약하라고 돼 있어요. 집약화. 그러니까 조방적이라는 표현은, 조방화라는 것은 건물을 층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조방화다, 집약화다. 집약화.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우리가 두 번째 희소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 공급자 경쟁보다는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입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 정도만 보세요. 그 정도만. 그래서 그 정도만 보셔도 문제는 여기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영속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영속성은 소모되어 비소모성이에요. 비소모성이라는 게 있나요? 영속성. 소모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소멸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러분 지금 아직은 제가 인문적 하고 있어요? 자연적 특성하고 있어요? 자연적. 그럼 자연적 물리적으로 암만 열심히 일해도 50제곱미터 땅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서 토지의 절대량이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아요.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되면 편히 쓸려나갔다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진 건 아니죠. 그럼 감가상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은 뭐 기능적, 경제적 아직 보지 마세요. 그냥 물리적 감가상각이 됩니까? 감가상각이 안 됩니까?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면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빵은 그냥입니까? 먹으면 없어집니까? 남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사왔는데요. 옆 사람이 자꾸 옆에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얼마 줄래? 1,000원 주겠다는 거야. 갔다 오니까 빵이 있습니까? 다 쳐드셨습니까? 배째라 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빵은 못 빌렸죠. 그지? 맞아요? 자동차는 못 처먹죠.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어요. 주택도 전세시장, 토지는 왜냐하면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이익만이 아니라 임대로 받아볼 수 있는 사용 이용이익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임대차 시장. 잘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장 발달.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칠판 중에는 생산만 됩니까? 소모도 됩니까? 그럼 다시 만들 수 있죠. 재생산이 되는데 토지는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재생산 이론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기적 배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지금 몇 세입니까? 아시는 게? 80세? 그럼 남자랑 여자랑 틀려요? 80세는 누가 빨리 죽어? 남자 왜 빨리 죽어? 그치? 그럼 괜찮다. 나를 쳐다보면서 나쁜 짓 해서 그러면 100세까지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된다. 인생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단기적 배려를 해야 돼? 장기적 배려를 해야 돼? 장기적.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따로 오신 게 공인중개사는 연령 제한이 있다 없다? 벽에 못 칠할 때까지 계약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 준비하러 오신 거죠. 인생이 짧아져서 그래요? 길어져서 그래요?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주위에서 야 공인중개사 그 포화 상태인데 못 따랐다니 물론 많이 배출됐긴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우리가 100세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냥입니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남한에서만 중개업을 해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죠? 맞나요? 저도 여기서만 강의합니까? 평양에서 강의합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학 박사를 딴 게 부동산학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갈 거예요. 감정평가도 제가 강의하는 게 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가 나중에 통일되잖아요. 제1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공인중개사를 따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끝까지 앉아 계신 게 그냥이야 장기적 배려하고 앉았어. 앉았죠? 무슨 수성 때문에 그래? 영속성. 그럼 토지는 100세 가요? 더 가요? 더 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더 풀려나는 거야. 그러면 관리가 안 중요해? 관리가 중요해? 중요하죠. 신라에는 지금 앉아 계신 분이 40세인데 관리를 못해서 50세가 될 수도 있죠. 관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단어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지금 영속성 보고 계셔요? 토지는 일반 동산처럼 사용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된다, 되지 않는다. 영속성,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럼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 무슨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리죠.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 파생되는 특징도 토지는 감가가 없는 자산이며 물리적 감가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2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가치 보존 수단으로 우수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투자자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주고 벤츠 산 거와 땅을 산 거는 20년 있다 가치는 누가 더 커요? 토지죠. 가치 보존율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투자재 대상으로서 선호하고, 그 다음에 7번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돼서 무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임대차 시장. 관리가 중요하며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라는 단어 있죠. 박스 장기적 배려. 그럼 장기적 배려를 한다. 그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이죠. 이해 가셨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게 아까 총론에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면요. 그 특성이 그 특성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지역이 고향이 경상도 지금 손들어 보세요. 경상도. 경상도 없으세요? 경상도 사투리에 제가 처음에 알았던 게 가가. 무슨 뜻이냐?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그 특성이 그 특성 같은데 자꾸 해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이 있다? 개별성. 그럼 개별성이라는 특징은 자 볼게요. 우리가 토지가 암만 여기 왕십리의 상업지라도 토지마다 다 같다, 개별적으로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체성이에요. 비동질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어떨까?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칠판 주계가 얘가 1,000원이다. 그럼 제가 1,000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일물일가라는 자체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시장, 동일시점, 동일상품에는 하나의 가격인데 우린 토지는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하나씩 독점화시켜요. 이 토지는 개별 공급자이기 때문에 독점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저희 보세요. 되게 쉬워요. 개별화, 개별 분석에 그냥요. 개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성을 찍으시면 돼요? 개별성. 다시요. 개별화, 개별 분석은 개별이 붙죠. 무슨 성 찍어? 나는 개별화, 개별 분석 나오는데 부중성 찍는 사람 봤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개별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그럼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있다, 없다. 토지는 위치, 지형, 지세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대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토지의 대체가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암만 토지가 다르더라도 건너편 있는 사례가 있고 내 대상 토지가 있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토지가 더 비슷할까요? 옆에 있는 토지가 가격이 비슷할까요? 비슷하다라는 게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토지가 토지 옆에 있다는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그럼 요거는 물리적 대체를 얘기해요? 용도면의 대체를 얘기해요? 용도면의 대체.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용도면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 그래서 토지를 이제 비교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갈게요. 그럼 개별성에 파생되는 특징 밑줄 쳐보세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이 두 번째 줄에 2번 일문일가의 법칙이 그냥입니까? 배제됩니까? 4번 부동산을 비교가 쉬워요? 비교가 어려워요? 공통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죠.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원리가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거 쉽지 않아. 부동산마다 전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달라? 나중에 모의고사 점수도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에 독조마라는 단어 있어요? 비독조마예요? 독조마예요?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가 들어가서 틀렸었어요. 독조마라는 것은 그 토지 소유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독조마.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구체화 개별화라는 단어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번 되게 쉬워.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 있죠. 그러면 개별화, 개별 분석 나오면 무슨 성 찍어? 개별성. 인접성은요. 자, 일로 볼게요. 아까. 이거 안 지웠어. 이거 하려고. 여러분 봐봐요. 아까 마티즈 옆에 벤츠가 있다고 마티즈 가격이 올라가요? 장난하나? 그러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아니라 아파트 옆에 토지가 공원이 들어섰으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공원이 들어섰으면은 부정적, 긍정적. 부해볼까, 정해볼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긍정적, 부정적. 정해볼까, 부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된 거죠. 자동차는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접성에 외부 효과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는 자체가 정해볼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부해볼까를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슨 분석을 또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지금 인접성은 하나의 토지는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성에 파생되는 특징에 1번에다 배표 쳐놔보세요. 그러면 특정 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접 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떨어져, 값어치가 올라가. 부정적, 긍정적. 정해복과가 외부 경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값어치가 올라가, 떨어져. 긍정적, 부정적. 부해복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 체크하셨어요? 넘겼어요. 4번.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죠. 그렇죠? 아직 느낌이 안 오는데 일로 와봐요.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정말이에요? 그럼 다 틀리다는 것은 무슨 성이요? 그럼 물리적으로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대체라는 자체는 비슷비슷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지 않으나 용도는 상업지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비슷해. 어떻게 하다고? 비슷비슷.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인 대체다, 용도면의 대체다.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만 좀 체크를 하세요. 뭐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 특성은 잘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문적은 그냥 용도의 다양성만 가져가세요. 그럼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다양하기 때문에 체유용이라는 게 있어요.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만 밑줄 쳐놓으세요. 채용의 판단 근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은 파생되는 특징에 채용의 판단 근거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럼 여기 여쭤볼게요. 토지는 용도의 쓰임새가 하나입니까? 쓰임새가 많습니까? 그럼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럼 왕십리역 사거리는 상업지니까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게 채용이라는 얘기죠. 용도가 다양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채용이라는 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칠판주기는요, 처음에 생산이 될 때 그 용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칠판주기인데. 제가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발하는 데 씁니까? 대답 좀 해주죠? 그럼 얘는 부동산이야? 일반 재화야? 그럼 얘는 용도가 다양하지 않고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에만 쓰는 용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채용. 그러니까 봐봐. 용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듣고 가시다가 고등학생 한 2학년생이 가다가 막 침 뱉고 껌 씹고 막 담배 피우고 다녀. 그래서 놀러봐 임마! 왜요? 놀러봐 임마! 너 불량배니까 반에서 꼴등하지? 그랬더니 1등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 반에 몇 명인데? 저 혼자인데요? 그러면요 1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괜히 있나 봐요. 그죠? 그러면 1등이라는 말을 하려면 용도가 어떻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이용 판단이다? 채용. 가장 잘 나와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6번 가볼게요.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자, 한 번만 입을 여세요. 아까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무슨적 공급은 가능하다 했어요. 용도죠. 그럼 택지가 높으면 가치가 높으니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이렇게 가세요. 토지가 병합 분할한다는 것은 토지가 지가 지랄대면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이것도 자연적에 들어가요? 인문적에 들어가요? 인문적. 그렇게 가져가세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으로 가볼게요. 아까 용병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갑니다. 자, 위치 가변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값어치가 떨어져, 값어치가 올라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시험 문제에 토지의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을 얘기하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아파트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무슨 성이죠? 부동성이나 주변 환경이 안 바뀐다,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자연 환경이 바뀌었어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인문적 특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토지가 물리적 위치가 바뀐 거요? 주변 환경이 바뀐 거요?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 그래서 사회, 경제, 행정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인구 상태, 가족 구성, 가구 분리, 공공시설,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이게 없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 여기서는 세 번째 보시면 도시 형성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시설의 박스. 그럼 인간한테 공공시설이 안 필요해요? 공공시설이 필요해요? 공공시설은 무슨 쪽에 들어간다? 사회적에 들어가요. 근데 경제적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수속 및 교통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교통체계다 박스. 그럼 만약에 여기 30번지에 3번 전철이 뚫렸다. 전철도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전철이 뚫리자마자 이 지역의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교통체계는 경제적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속 및 교통체계 정비, 이건 어느 쪽이에요? 이건 사회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자체는 제도나 규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정책, 규제, 제도, 그 다음에 시책,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행정적 찍으셔야 돼요. 세제는 조세 제도를 얘기를 해요. 자, 펜 들어보세요. 행정적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맨 끝에 허가제 규제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지정, 건축 허가. 세 번째 정책, 계획, 제도. 마지막에 세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쪽 찍어? 행정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다시 가봐요. 가시면 교재 페이지 71페이지 가봐요.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저 자신도 초라하지만 그냥 따라하세요. 부부는 노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야? 그 부부 연계 인기는 자연적이야, 인문적이야? 자연적. 부부 연계 인기만 외우면 안 돼. 자연적이지?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해, 못해? 뭘 사? 용병사. 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 딱 두시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재밌게 가는데, 저를 보세요.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죠? 맞아요? 그럼 부동성은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 아파트에 공원이나 대형마트가 쓰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 때문에 그렇고? 부동성. 근데 여기에 공원이 들었다는 것은 위치가 가변됐다는 거죠? 그럼 사경행에 대한 것이 인문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국지화라는 단어 나왔어. 무조건 무슨 성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성. 임장활동과 정보활동 가지고 아까 마티즈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마티즈 가격이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화이팅 얘기해보세요.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요? 얘는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티즈는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돼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생산된다 비생산성이다. 공급이 무한하다 유한하다. 그럼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성 예외가 없더라. 근데 용도 전환은 그냥이다 가능하다. 그럼 무슨 쪽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 가능해요. 할 수 있겠어요? 뭐의 다양성이었죠?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니까 희소성이 강하죠. 그럼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경쟁이야, 수요자 경쟁이야. 땅값이 어떻게 되지? 올라가. 그럼 건물을 저층화, 고층화, 조방화, 집약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소모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럼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소유과 이용이 발휘되니까 무슨 시장이 발달돼 있더라? 그럼 소모를 전제로 하는 무슨 생산이 안 된다? 재생산. 단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이거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 맞아요? 개별성 때문에 대체야, 비대체. 동질, 비동질. 일물리가 법칙 성립되지가 않고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용도면 대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 있고요. 채용해야 된다는 건 뭐의 다양성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지구 땅이 늘어나요? 장난해나?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도적 공급이 안 된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얘가 시험지입니다. 그죠?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요? 개별성 때문에 앞만 똑같더라도 포크레인으로 뽑아다 바꿀 수는 없어요. 대체는 그냥입니까? 비슷비슷한 겁니까? 그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비슷해요? 다 달라요. 근데 용도는 그냥의 비슷비슷해. 그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트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인데 어렵습니다. 그죠? 그 특성이 그 특성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로 와봐요. 여러분들
국지화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까?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중성 때문에 그래? 부동성 때문에 그래? 부동성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생산할 수 있어? 생산이 안 돼. 그럼 생산성, 비생산성. 그럼 부동성 때문에 그래? 부중성 때문에 그래? 부동성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유도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돼, 안 돼?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속성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토지는 똑같아요? 틀려요? 정말이에요? 대체할 수 없다. 그럼 뭐다? 개별성을 지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총론 파트가 원래는 이 파트를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요 빨리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잡으시잖아요. 문제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문제가 다 풀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안 한 부분은 안 해드린 이유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탁 잡으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살을 붙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야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아까 경제적 개념에 자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기해봐요. 자산? 기억나요? 그럼 자산은 그냥이야? 경제적이야? 어떻게 알았지? 시옷이라는 거예요. 아, 좀 재밌게 가자. 시옷? 기억나요? 생산 요소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아까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었어요. 후보는 왜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오, 잘한다. 그치? 그러면 지역 상호안 나오면 후보지 찍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따라봐. 필지. 법률적. 그럼 필지는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하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괜찮았어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다음 주도 기대되세요? 다음 주에 야매를 또 많이 갖고 옵니다. 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시간만 아니라 내일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강사분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게 되면 박수 한 번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